매일 바다를 본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한 잔 들고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면요? 그것도 출퇴근, 스트레스나 회의 부담 없이 진짜 나만의 시간으로요. 한때는 그저 휴가 때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었던 바닷가가 어떤 사람에겐 인생 이막의 무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 58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원이 매일 바다를 보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운 좋은 사람의 여유로운 노후만은 아닙니다. 그 안엔 치밀한 은퇴 준비,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 이막은 오히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다를 보며 사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은퇴 준비의 진짜 포인트를 같이 짚어볼까요? 본론 바다 앞에 집을 마련하기까지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다. 1사례 58세 은행원 박상훈 씨. 퇴직 전 10년이 인생을 바꿨다. 박상훈 씨는 58세까지 한시중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퇴직금도 넉넉히 받을 거란 예측이 가능했죠. 하지만 그가 은퇴 10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한 건 부동산 투자도 주식 단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표 지향적 생활 설계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시뮬레이션,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예상액을 토대로 매달 최소 필요한 생활비 계산, 거주지, 선택 기준 설정, 바다 근처, 의료 인프라 갖춘 도시, 교통 편리한 지역 결국 선택한 곳 강원도 속초 외곽, 마음 챙김 계획, 은퇴 후 생길 수 있는 무료함, 외로움을 대비한 일상 루틴 설정 산책, 글쓰기, 지역봉사 참여. 결과적으로 그는 58세에 퇴직 후 속초 근처 바닷가의 작은 집을 매입해 이사했고 매일 아침 바다, 산책과 카페에서의 독서, 동네 주민들과의 소소한 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방향성과 마음의 안정이더라고요. 그의 말처럼 은퇴 후 삶은 금전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준비와 내가 원하는 삶을 명확히 그리는 것, 그것이 이 남자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 사례 이 56세에 퇴직한 김정수 씨. 충동 은퇴 후 1년의 방황, 반대로 은퇴 준비 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수 씨는 박 씨보다 2년 일찍 56세에 은행을 퇴직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스트레스로 자해 반타해 반퇴사였죠. 하지만 그에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더라고요. 문제는 그 시간이 괴로웠다는 거죠. 갑자기 쏟아진 자유는 달콤한 게 아니라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무기력. 주변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 연락도 뜸. 소비는 줄지 않고 수입은 없으니 불안감 증가. 이후 그는 1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다시 주 3일짜리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라졌고요.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를 보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준비된 사람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이막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3사례 60세에 은퇴한 정영희 부부 은퇴 전략의 힘.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 계획을 세운 경우입니다. 정영희 씨 부부는 맞벌이로 35년을 살았고 퇴직 연령도 비슷했기에 60세 즈음 함께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 목표로 미리 훈련,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 미리 경험, 지역 문화센터 강좌, 낚시, 요가 등 도시에서 벗어나 바닷가, 전세주택으로 이주. 이 부분은 정년 전에 3년 동안 미리 살아보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에 2번씩 바닷가 마을에서 12개월씩 살아보면서 진짜 살만한 곳을 찾은 것이죠. 결국 제주도 외곽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터를 잡았고 지금은 자연 속 은퇴 커플로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관계, 취미,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준비가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과의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론 은퇴 후 바다를 보고 살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는 건 단지 풍경 좋은 집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여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준비된 생활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풍경입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그려보셨나요?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관계, 건강, 일상의 루틴은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요? 막연히 쉬고 싶다고만 생각했다간 은퇴 후의 삶이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는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박상훈 씨처럼 퇴직 10년 전부터 삶을 설계해도 부족할 만큼 인생 2막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준비하면 남들보다 훨씬 먼저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닌 새 출발입니다. 생활비와 주거, 건강, 인간관계까지 총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모든 준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발 먼저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건 꿈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선생님, 저도 은퇴하면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30년 이상 버텨온 50대 중후반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고 현실적인 숫자들과 마주하게 될 즈음 문득 떠오르는 삶의 그림.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여유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꿈으로만 여기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바다 앞 삶을 꿈꾼다고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지 뭐. 퇴직금이랑 연금만 잘 챙기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믿었던 분들 중 은퇴 후 3년 안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가면 불편함이 현실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병원까지 40분 걸려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도시보다 체감 온도는 낮아요. 동네에 사람도 없고 적막해서 우울해요. 결국 자연이 주는 감동보다 생활의 불편함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자연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라고요. 은퇴 후 바다를 볼 수 있는 삶의 3가지 필수 조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바다 보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월 고정 수입, 최소 200만 원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 바다 근처의 집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간에 생활비 주거 비용으로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월 90만 원,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월 60만 원, 임대 수입 또는 투자 수익 월 50만 원, 총 200만 원 확보 가능하다면 기초적인 바닷가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10년 전부터 연금 수령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 배분을 정비하라고 권합니다. 단기 고수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고립을 막을 루틴이 필요하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가끔은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하고 하루 이틀은 좋죠. 근데 1주, 1개월, 1년이 지나면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공허함이 슬그머니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쉴 곳을 찾기보다 일상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 SNS 콘텐츠 만들기, 유튜브, 블로그 등 지역, 문화센터, 강사 활동, 반려동물과의 생활 계획,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가 됩니다.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러나 이걸 은퇴 전에 미리 경험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은퇴 후 주어지는 감성보다 접근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해변 바로 앞에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살아보면 물이 많다는 건 습기, 곰팡이, 난방비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료, 인프라와 대중교통입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까지 차로 20분 이내, 버스나 기차로 서울 접근이 쉬운 곳, 장보기 편한 마트나 시장이 있는 지역, 이런 조건들이 장기 거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사면 별장은 될 수 있어도 일상 공간은 되기 어렵습니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돈, 의미, 일상성.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있느냐 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기반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은 기본이고 의미 있는 일상, 취미, 활동, 소속감이 더해지고 지속 가능한 구조, 주거, 건강, 교류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바다 앞에서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은퇴자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는 계획인가? 반사작용인가? 저는 은퇴 상담을 하면서 자주 묻습니다. 은퇴는 선택이셨나요? 아니면 밀려난 결과였나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일단 되면 생각하자는 식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 2막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은퇴 이후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살아가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준비된 자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설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바다가 보일지, 벽지가 보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